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유나이티드와 대전 시티 하나즌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일부 9위의 제주입니다. 일단 파이널비에서는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비진이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서도 힘을 내주고 있는 것에 힘을 받은 상태인데 공격진의 활약상과 슈팅에 대한 과감함이 좀 아쉽긴 하지만 서울전에서도 정조국 감독 대행이 만족감을 표했을 정도로 경기력은 좋았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결장자는 헤이스, 김주공, 구자철, 김동준, 최영준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일부 8위의 대전입니다. 대전의 경우 강원을 상대로 봐주기 논란을 의식한 듯 주력 선수들을 대부분 출전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민성 감독이 잔류가 확정된 이후의 경기는 다음 시즌 준비를 위한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인터뷰를 남긴 바도 있어 대전의 현재 엔트리는 꽤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 결장자는 구택, 조유민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이 원정에서는 안정적으로 승부를 끌어가는 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민성 감독의 인터뷰대로 엔트리를 갈아엎어버리는 상황이라면 이 증상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제주는 지난 경기에서 공격에서의 과감함을 꽤 보완하고 온 모습이었습니다. 제주의 유리함을 생각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전북현대와 광주FC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일부 4위의 전북입니다. 최근에는 흔들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특히 수비가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공격도 통하지 않으니 언론에서도 색깔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전북의 스타일 자체는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편인데 구스타보가 부상으로 이탈하자 전방의 힘도 떨어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장자는 페드라색, 하파실바, 구스타보, 정우재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일부 3위의 광주입니다. 인천 대구와의 매치에서 1무 1패로 부진했습니다. 물론 이 두 팀들을 1차적으로 수비를 단단히 하고 역습으로 한 방을 날리는 편이라 광주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유형의 팀이긴 합니다. 물론 전북은 이런 스타일로 나오진 않는 편인데 마지막 매치에서는 전북이 상당히 실리적으로 나서 광주를 공략하긴 했습니다. 결정자는 티모, 이민기, 김경민, 아론, 이수민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이 슬슬 수비도 불안해지는 상황이라 색을 잃고 표류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는 상황이죠. 광주가 생각보다는 실점 통제도 되는 편이라 한 골 싸움으로 몰고 가도 크게 밀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가 앞서는 양상이라고 봐도 큰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다음은 포항 스텔러스와 대구 FC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일부 2위의 포항입니다. 어린 선수들의 활약과 감독의 능력으로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부상자가 너무 많아서 유스 선수들 위주로 나오는 엔트리에 대한 불안감은 있습니다. 김기동 감독도 어린 선수들 위주의 엔트리에서는 경기력 기복이 나올 수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죠. 포항이 실점을 적게 하는 팀은 아닙니다. 결장자는 김용환, 완델손, 오베르단, 백성동, 정재희, 김승대, 고영준, 김종우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일부 6위의 대구입니다. 대구의 관건은 동기부여일 것인데요. 일단 ACL 진출은 어려워진 상황인데 포항의 FA컵 우승으로 인해서 4점 차이의 4위를 차지하면 ACL2 진출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파이널 A에서는 3경기 2골로 득점력 자체가 흔들리는 모습이 역력하긴 하지만 세징야 말고는 큰 전력 뉴스가 없습니다. 결장자는 세징야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의 득점력과 저력 자체는 인정할 수 있지만 어린 선수들이 위주로 뛰어야 하는 엔트리의 불안감은 감독조차도 인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대구의 동기부여가 떨어진 상황이면 모를까 대구도 ACL2 진출이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긴 상태이죠. 2.5 오버를 픽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듯합니다. 다음은 강원FC와 수원FC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일부 11위의 강원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강원의 투지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플레이를 선호하는 편이나 후반 집중력 부재로 인해서 실점을 면하는 경우는 없었던 모습입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는 끝까지 집중하면서 모든 선수들이 몸을 던져 실점을 잘 커버하는 모습이죠. 일단 수원FC의 수비를 생각해 언제든 한 골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견고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대한민국 일부 12위의 수원FC입니다. 7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원 삼성과 강원이 모두 이긴다면 수원FC도 다이렉트 강등이라는 경우의 수가 살아있는 상황이죠. 다만 진작에 70실점을 넘겼을 정도로 빈약한 수비력과 중원에서도 득점력을 발휘하는 역할을 꾸준히 해주던 이승우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소식은 꽤 치명적일 수 있겠습니다. 결장자는 이승우, 이영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수비력의 차이가 큽니다. 물론 강원도 수비력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지난 대전전에서 보여준 선수들의 투혼은 상당히 인상적으로 볼 여지는 컸습니다. 강원이 홈에서는 4경기째 무패를 달리고 있기도 하고요. 강원이 유리한 승부가 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FC 서울과 수원 삼성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일부 7위의 서울입니다. 서울은 이 경기에서 100%를 다할 것입니다. 잔류를 확정 지은 상황이라서 저도 큰 리스크가 없지만 라이벌을 본인들의 손으로 2부로 보내버릴 수 있는 찬스를 놓칠 이유가 없죠. 김진규 대행도 지난 경기에서 경기력에 불만을 표하면서 이 경기만큼은 프레셔를 주면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아주 매섭게 몰아칠 것이 유력합니다. 결장자는 김진희와 이승모, 최철원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일부 12위의 수원 삼성입니다. 수원 삼성은 이제 모든 경기가 단도대 매치입니다. 이 경기에서 지고 강원이 승리를 거두면 강등이 확정되는 상태인데 다만 아직도 엔트리 구성에 난관이 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카즈키가 징계로 빠져버린 것이 아쉬울 텐데 압박을 당하면 버러우를 타는 단점은 있지만 카즈키가 없으면 중원에서 공을 굴려줄 선수 자체가 없어집니다. 결장자는 최성근, 권창훈, 이상민, 정승원, 불투이스, 김보경, 카즈키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수원 삼성을 상대로 봐주기 같은 건 상상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원 삼성이 현재 엔트리 구성이 100%로 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중원에서 공을 굴려주면서 공격에 기여해야 하는 카즈키의 징계 이탈도 상당히 커 보입니다. 서울이 유리한 매치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